양육에 있어서 시기별로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요 시기별로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늘 역량은 부족한 것 같고 노력하는 엄마라도 되어 보려고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네. 발달 단계별로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그동안 많은 큐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제 이슈는 자기가 불안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읽으면서 이제 정말 이 책이 되게 웬만한 내 얘기는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읽으시는 분들이 이거는 맞아, 내 얘기다. 맞아. 이렇게 내가 금전적으로 뭐 힘들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엄청 아무것도 못하겠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 뭐 이런 저런 분들이 이거 내 얘기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까지 막 달달 볶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습관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얘들아, 조금만 하루에 조금씩만 하면은 그렇게 쌓여서 힘들지 않게 너희는 굉장히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습관표를 만들어서 그걸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불 정리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 책가방 싸기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걸 다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왜 안 돼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엄마 나 뭐 하면 안 돼요? 뭐 그림 그리면 안 돼요? 뭐 아니면 나 TV 보면 안 돼요? 할 일이 안 돼 있잖아. 할 일이 안 돼 있으면 하지 않는 거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애들은 못 하는 거예요. 답답하지, 짜증나죠? 근데 어느 날은 또 너무 보고 싶어 하거나 애들도 좀 휴식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래 그럼 보고 해 하는데 그게 이제 줏대도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안 돼. 어느 날은 이제 야 너희들은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너무 답답하다.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애들을 올가매는 거죠. 근데 네. 지금 듣다 보면 좀 헷갈리시죠. 일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제가 좀 저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열정이 많고 그런데 혼란스럽고 네. 저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고. 근데 다 있어요. 육아의 일관성과 유연성, 융통성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기분대로 맘대로만 안 하면 좀 괜찮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숨통을 좀 틔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도는 다 너를 위해서예요. 저는 그 순수성을 믿어요.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애들을 끌고 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그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저희는 뭐 계획표도 아이들하고 함께 만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다 보면 우리도 왜 피트니스 6개월 끊어놓고 아깝지만 4개월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죠. 그래서 네. 돈을 벌죠, 그들이. 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애들도 그 계획표가 아니라 좀 오늘은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가 있다면은 저는 유연성은 엄마의 기분에, 엄마의 판단에, 오늘은 요 정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엄마의 판단이 아니라 아이가 원할 때 그때 아이 말 들어보고 그때 저는 해주는 게 융통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초지일관. 난 여기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비장한 육아거든요. 그 엄마는 안 보여. 여기만 보여. 여기만 보이는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폭넓은 그러한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자신이 너무 올가매는 건 아닌데 좀 왔다 갔다 해주세요. 여기로도 좀 갔다 저기로도 갔다가. 그래서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되 진짜 헷갈릴 땐 애한테 물어보자. 저는 아이를 무시하는 부모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그랬느냐. 그랬죠. 네. 왜냐? 엄마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또한 저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부모도 처음이에요. 첫째도 처음. 네. 둘째도 처음. 첫째한테는 통했는데 둘째한테는 도저히 안 통하는 이 육아. 너무너무 이게 2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건 굉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는 아이한테예요. 저희 큰아이는 엄마가 간섭 안 한 게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엄마들처럼 이래라 저래라 했으면 자기는 가출했을 거란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끝나고 딱 나오면 엄마가 딱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부러웠대요. 그러면 친구가 그 차 타고 집에 가지 않겠네요. 자기는 막 버스에 끼워서 왔는데 네. 그 얘기를 듣던 누나 왈. 야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왕자님이야? 그러면서 야 걔들은 혼자 집에 못 간대? 그러니까 아들 편하잖아. 야 편하면 그럼 엄마들은 밤 12시까지 거기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팁 드리고 싶은 건 첫째 아이 방법을 둘째 아이한테 섣부르게 쓰지 말아라. 그다음 첫째 아이한테 물어봤다고 두 번째 아이한테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같은 상황이더라도 절대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부모는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게 물어본 거 또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 해주는 거. 근데 애 쫓아가면 안 돼요.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땐 잠깐 멈춰서 아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의논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부모는 늘 날 따르라 해요. 아직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른 부모는 아이의 말에 귀를 연다는 게 있어요. 제 책에. 귀를 열고 들어주는 건데 애 같은 부모는 부모 말만 해요. 그래서 A4 용지 반이에요. 아이한테 뭔가 얘기할 때 막 다다다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시원해 속이. 왜? 할 말 다 해서 그래놓고 마지막엔 알았지? 뭘 알아요? 하는 거 없어. 뭐도 이렇게 길게 뭐 말씀을 하시는지 애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안 하면 답답한 거예요. 다 해놓으면 시원하니까 그때서 모든 걸 용서하리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다 말한 다음에 엄마가 뭐 해줄까? 뭐 이래요. 왜? 풀려서. 엄마 혼자 제 풀에 풀린 거예요. 혼자. 그래놓고 내일 안 들으면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설을 멈춰야 돼. 네. 너무 말 잘하는 엄마, 똑똑한 부모. 진짜 애들하고 이거 수준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애다우면 안 되겠지만 어떨 때 애랑 함께 맞춰줘야 될지 어떨 때 이끌어줘야 될지. 그래서 부모가 아이 키우면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현명해지고 지혜롭고 그리고 부모는 눈치가 빨라요. 네. 네, 애들 눈치도 봐줘야 돼요. 애한테만 너 왜 이렇게 눈치 없어 하지 말고 부모가 눈치가 굉장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원하는지 어떻게 내가 얘기해야 제가 좀 알아들을지 첫째 눈치도 보고 둘째 눈치도 보면서 그러면서 맞아요. 키우는 거죠. 네. 정답은 아이들이랑 정말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구나. 저 그런 생각을 사실 좀 깬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네요. 저는 이 책에서도 되게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정서적인 문화적인 그런 경험에 대한 그게 어떤 그것도 이제 풍족하게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 얘기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혹시라도 좀 여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여유라는 게 경제적 여유, 부모의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환경의 여유 이렇게 쪽으로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사랑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나의 귀한 거를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저는 많은 것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쫓기는 것 같아요. 할 네. 일이 늘 있고 옆에. 그래서 정말 귀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랑 함께 누려야 되고 함께 해봐야 되는 것들이 그 시기마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제일 먼저는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만 낸다면은 못할 게 없어요. 요즘은 정말 아이들하고요. 특별히 경제적인 거 얘기하지 않아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손잡고 가면서 애들 어릴 경우에는 간판만 읽어봐도 우리 아이들 한글 공부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가서 하드 하나씩 사 먹고 오는 것들.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자산이 되고 자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는 거. 여기에다 저는 방점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결핍이 아니라 우리가 결핍 지수 얘기하는데 그런 건 결핍되게 하면 안 돼요. 풍족하게
아이랑 떡볶이 하나를 먹고 오더라도 참 좋았어. 그러니까 비싼 놀이공원 티켓 끊고요. 가가지고 이튿날 유치원에서 월요일 날 발표하는 애 중에서는요. 솜사탕 먹었어요. 밖에 없어요. 엄마는 거기 그 주차장에서 맞아. 그거 해가지고 줄 길게 서갖고 땡볕에서 애 그거 기구 하나 태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막 혼내고 막 이런 것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함께 하면 돼요. 네. 뭐든지. 집에서 윷놀이 하면 어때요? 못 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하고 함께 한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아이한테 정말 너무도 좋은 추억, 기억을 떠나서 추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끔 부모가 섭섭해도 그런 추억 때문에 용서하고 감사하는 거 찾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네. 맞아요. 아, 정말 계속 끄덕이게 되네요. 어. 너무 멋지다. 진짜 어느 날 네. 애들이랑 밤 산책을 갔어요. 보통은 낮에 애들이 밤에 그렇게 안 다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너무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와, 의외였어요, 진짜 아, 아이들이. 네. 근데 애들이 부루마블 하자 그러면 엄만 부루마블 안 해. 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실제 부동산만 투자해. 엄마는 부루마블 힘들어서 못하겠어. 근데 진짜 부루마블 이런 거 해도 애들이 윷놀이에도 너무 도움 많이 되잖아. 숫자라든지 막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네. 근데 그런 거 즐기지 않는 부모도 계세요. 실제로. 네. 그럴 땐요. 엄마는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볼게. 그리고 같이 앉아. 오, 이렇게만 해줘도요. 엄마는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마다도 어떤 아빠는 공놀이 좋아하고요. 일단 애랑 놀려면 공 끼고 가는 아빠도 있고요. 어떤 아빠는 책 읽어주는 아빠도 있어요. 그래서 저 아빠 육아 얘기할 때도 네. 놀이 그러면 아빠 그럼 활동적 신체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빠가 잘하는 것으로 접근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부모 노릇도요. 정답이 없어요. 네. 할 잘하는 수- 거 하면 되죠. 잘하는 거 그리고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아주 못하지만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말하면서 그냥 아유 참 그렇게 키우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부모는 그래요. 왜냐, 아유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야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부모는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가끔은 배짱 좀 가져라. 왜냐하면 이 배짱이 육아 효능감을 높여주거든요. 네.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나 정말 엉터리인 것 같아. 맨날 애한테 화만 내고 이게 아니라 가끔은 자기도 좀 축혀주세요. 네. 야 이만하면 잘한 거지. 나 초보거든 이러면서 나 바쁘거든. 근데도 내가 너희들이랑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옆에서 누가 그렇게 나 에너지 주나요? 남편분이 옆에 아우 자기는 훌륭한 엄마야. 자기는 훌륭한 남편이야. 적재적시에 자기를 그렇게 힘나게 해주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자기밖에.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전 거울 보고 아유 참 수고했다. 막 저는 그래요. 저한테 오늘 아유 정말 애썼어 이러고 아침에도 거울 보고 네. 잘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저한테 좀 에너지 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자꾸 걸리고 넘어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 모든 해봐요, 부모님이. 스스로에게. 어? 해봐요. 너 잘하고 있어. 이를 악물고 하는데 왜? 너 잘하고 있니? 저는 어. 그래도 난 육아에 진심이야. 그럼 진심. 최선을 다해. 네, 진심. 그래도 최선을 난 다했죠. 진심이야. 네. 나는 만점이야. 들면 들을수록 내가 하고 있는 방금. 근데 진짜 제가 초반에 그 약간 마음에 걸려요. 빠송님 이렇게 막 아빠는 막 엄마는 악역하지 막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너는 그런 거 버려. 뭐요? 좀 막대 좀 대해줘. 정말요? 좀 무서우실 텐데. 자, 네, 저희 그 방송 이제 예고했을 때 이제 선생님께 질문 있으면 남겨달라고 했더니 질문들이 꽤 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 네. 한 2개 정도 뽑아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현진 님이 먼저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4살 아들, 2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부터 4살 아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활용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반사적으로 스티커 떼버린다. 떼는 건 너무 심하다. 이제 스티커 안 준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런 협박식의 훈육이 올바른 건가 자책감이 좀 드신다고 해요. 네. 이런 칭찬 스티커 활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있다면 뭘까요?
칭찬 스티커 활용하는 엄마 중에 네. 너 그러면 이거 안 줄 거야라는 말 네. 해보셨을걸요? 왜냐하면 저도 합니다. 네. 가장 지금 효과적으로 얘한테 네. 확실하게 전달되는 게 스티커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에서 네. 충격요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네. 어른들한테도 충격요법이 가끔 필요하거든요. 떼버린다. 이것도 네. 협박이 아니라 아이한테 뭔가 엄마의 의지가 그래라고 얘기했다면요. 그러니까 대단히 뭐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 아니고요. 진짜요? 대신에 음. 그걸 어떤 분위기에서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아. 저 그래서 전화 상담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지금 말을 하는 것 제가 아까 의도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고대하는 스티커 가지고 엄마가 협박한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아이가 엄마 제가 할게요. 이런 아이라면 협박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듣고 맘대로 하세요 라든가 말도 안 하고 가서 삼박살 삐지고 있는 애라면 그런 말은 또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 보고 누울 자리 보고 자리 이렇게 다리 뻗으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 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로 하는 상담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은 조심스럽긴 한데 어머니 전화 상담 하세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마 스티커 말고도 기타 네. 등등 있을 거예요. 아유 네. 세상에 아, 키우기 네. 만만치 않지만 어. 재밌게 키우시네요. 그리고 그래. 스티커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예. 스티커 남발하는데 뭐 스티커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스티커 좋아하는 시기도 한때예요. 아. 저는 지금 스티커 줘서 애들이 저랑 놀아준다면 스티커 얼마큼 주겠어요. 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집에. 지폐를 이렇게 붙여줘요. 네. 현찰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네. 네네네. 그리고 또 재밌다. 다른 질문 하나 더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종합 솔루션을 요구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시아에르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양육에 있어서 시기별로 유아, 유친, 초등, 청소년 요 시기별로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늘 역량은 부족한 것 같고 노력하는 엄마라도 되어 보려고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네. 발달 단계별로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그동안 많은 큐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뭐 네. 영아기 때, 유아기 때. 그래서 발달 단계 나누는 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이 어머니는 막 그걸 다 뛰어넘어서 부모로서 그러니까 아이들 기르면서 어떤 거를 좀 챙기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네. 질문이신 거죠. 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자신감하고요. 그리고 유머예요. 자신감과 유머요. 이 자신감은 누군가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 떨어질 때 우리가 누군가한테 한번 또 물어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하는 경우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신감은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게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그것도 줍는 것도 또 자기거든요. 네. 근데 자신감이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죄책감, 자괴감을 더 많이 느껴요.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막 네. SNS 보세요. 나는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애 키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 이거 육아에도 똑같이. 왜냐면 저는 좀 더 많이 봤잖아요. 네.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면 애들이 부모 보면서 불안해요. 불안한 부모는요, 부족한 부모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어깨 펴면 자신감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네. 애들 앞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축 처진 모습 보이지 말고요. 약간 좀 저는 집에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발뒤꿈치 들고 걸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경쾌하게 사는 거. 그러다 보면 미소가 생겨요. 근데 자신감이 생기면서 미소가 생겨요. 근데 자책감 가지면 미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건 우리 부모가 얼마나 안정감 있게 잘 살고 있는가 얘거든요. 근데 부부싸움하고 부모가 자기가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애들한테 잘해준다고 하고 잘한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변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 전 자신감과 그리고 잃지 않는 그 미소 있죠. 네. 그래서 썩소도 뇌는 속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C-E 이렇게 C-E. 자꾸 C-E 그러면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거든요. 저는 입꼬리 연습 이거 정말 20대는 몰랐어요. 얼마나 이게 상대한테 편안함을 주는 건지. 이거 선물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아이한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웃을 일이 많고 많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애들 키우면서는 욕심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한숨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하고 이 여유와 미소는 진짜 챙기셔야 될. 어른이 된 자녀도 있잖아요. 부모가 힘들어하면 불안해하더라고요. 하물며 아직 기댈 때라고 부모밖에 없는 이 아이들한테는요. 부모의 그 모습이 그대로 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보다도 그 두 가지 잘 갖추고 계시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많겠죠. 근데 그렇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C-E. 썩소. 와. 진짜. 너무 좋다.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육아나 이렇게 부모들과 상담하시고 얘기하시면서 가장 생각하는 부분, 얘기하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 어떤 거 있으세요?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 네. 뭐 아까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 키우면서 너무 잘 키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진행자분도 네.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네, 목표 좀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다 그런 것 보니까 남에게 보이는 그런 좋은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하려는 엄마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가끔 가다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또는 내 목표에 그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괜히 아이들한테 하는 어떤 것들 이런 등등이 좀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데 욕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욕심은 다 있어요. 왜냐, 내 아이니까. 내 자가 들어가면 사람은 되게 이렇게 경직이 돼요. 근데 모든 살아있는 건 말랑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너무 잘 키우려고 그렇게 이렇게 주먹 꽉 쥐면은 이게 경직이거든요. 네. 그냥 내가 잘한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로 자랐는지. 그래도 우리 엄마는 아직도 속고 계세요. 우리 영주는 거짓말도 하나도 안 했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자랐듯이 우리가 보는 모든 문제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크는 과정이고 통과 의례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네. 너무 이렇게 알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러기보다는 조금은 설렁설렁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그리고 오늘 배운 거 너무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아 또는 부모 교육 들은 날이 애들한테 제일 위험한 날이야. 왜냐? 부모는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애들이 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수준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거는 저는 그래서 오늘 애들 잘 키우는 방법 얘기 안 했죠. 네. 네. 왜냐?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엄마도 하고 그냥 좀 깔깔거리고 그렇게 컸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 계획표에 놀기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하기만 있고 웃기도 없고 그런 게 너무 없었다. 되게 반성되네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총싸움이나 해야겠다. 모습되는 모습. 오늘은 부루마블이다. 난 하던 대로 하면 돼. 좋네요. 자신감도 너무 넘치니까 또. 네. 2시간 가까이 정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많이 반성하게 되고 또 위로도 많이 받게 되네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도 이제 곧 마칠 시간이 돼서 네. 너무 아쉽지만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그 무료 상담이나 뭐 아니면 선생님께 뭔가 정말 난 너무 상담을 너무 받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네, 저는요 그냥 검색하세요. 제 이름은 임영주예요. 네. 검색하셔가지고 저의 홈페이지에 뚝 들어오시면은 상담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상담글 올리시는데 비밀글은 취급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저는 무료 전화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들도 오셔서 비용을 내는 게 뭐냐면 네, 공개를 해서 네. 다른 엄마들이 상담을 안 하시더라도 네, 네. 들어와서 보는 순간 어머
이 집은 이런 걸 고민하네. 어머나, 나도 애 키우면서 이런 건 당연한 거야. 이러면서 서로 좀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고민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네. 도움이 되고 육아하는데 자신감을 또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공개 글 올리시면 네. 그 밑에 저희 담당자가 제 전화번호 알려줄 거예요.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기면 제가 답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마치고 가면서 상담해 드리거든요. 와, 네, 진짜요? 네. 힘드시겠다. 그래서 저의 시간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지방 강연을 가면은 뭐 왕복 8시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또 온라인 시간을 네네 활용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같이 나눠요. 아,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녹색창에 네. 이명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얘기 나눈 것도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 또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 감정 느꼈을 거예요. 공감도 했다가 뜨끔도 했다가 막 속상하기도 했다가 너무 또 뭉클하기도 했다가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이렇게 쑥 돌아보니까 진짜 못한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아쉽고 많아요. 아 진짜 애들 감정을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또 통제를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아, 열심히 읽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네. 예, 책을 통해서 이명주 선생님과 또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부모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인연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고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에게도 정말 뜻깊고 많은 그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습관을 좀 깨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시간 가졌고요. 제 책 많이 읽어주세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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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